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대풀이를 진행할 건데 124페이지 이제 15번부터 진행하면 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일단 대표이제는 교재에서 해설도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 풀이는 뒷페이지에 두 문제 정도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동그라미 친 거는 뭐예요? 저 수준이라고 그 아이패드 풀었었어. 풀어봤어? 자, 우리 15-3번부터 이제 풀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는 0보다 크고 B는 A보다 크고 B는 1보다 작다라고 얘기했는데 로그 A, B 로그 B의 A 로그 B의 A분의 B의 배수를 비교하라고 해서 보통 배수 비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괜찮은 좋은 방법은 그래프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높낮이를 차이를 확인해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A와 B가 지금 밑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맞지? 밑이 로그 A의 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1보다 작은 상황인 거잖아. 이걸 이런 거 기억해주면 좋지. 작을수록 그래프의 배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의 배형이 어떻게 될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축에 가까워진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인 상황과 A가 4분의 1인 상황을 한번 보자면 로그 2분의 1의 X를 우리가 첫 번째 함수라 잡고 로그 4분의 1의 X, Y가 두 번째 그래프라고 얘기했을 때 2분의 1일 때 1이 되겠지. 근데 여기 2분의 1일 때 1이 될 거야. 물론 여기 1일 때 0을 지내는 이런 그래프가 됐다는 거지. 얘가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4분의 1일 때 1을 지나친다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축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근데 밑이 1보다 큰 상황에서는 크면 클수록 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념 자체를 생각해주면 좋은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세 가지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보자고. 자, Y는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 Y는 로그 B의 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A가 더 작지? 그러니까 더 작은 애를 더 가깝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Y는 로그 A의 X. 그럼 B는 어떻게 쓰는데? 완만하게 더 안 가깝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지. 로그 B의 X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A와 B 관계가 1보다 둘 다 작은데 지금 B고 여기는 A거잖아. 그러니까 B가 어디 있겠어? B가 뭐 요쯤에 있다면 A는 뭐 요쯤에 있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지. 그러면 B일 때다 A일 때다 뭐 이렇게 관찰했는데 A일 때는 B였잖아. A일 때는 B, A 그래프에 B가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다음 로그 B의 A가 로그 B의 A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로그 B의 A분의 B를 해야 되는데 A분의 B 값이 어느 지점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 다 양수들입니다.
썼으니까 부등번호는 안 바꾸겠지. a분의 b는 1보다 큰 거야. 여기가 a분의 b야. a분의 b에 대한 로그 b인 거는 여기 있잖아. 가장 낮은 거지. 끝난 거야. 얘가 가장 작아. 얘가 가장 커. 오케이? 그래서 대소 비교 결과는 로그 b의 a가 가장 크고 그다음 로그 a의 b가 크고 로그 b의 a분의 b가 가장 작다. 이렇게 대소 비교해주면 돼. 그러면 15-4번 문제를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서 15-4번 문제가 N은 자연수라고 얘기했네. N은 자연수다. 근데 항상 성립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자, 기억 보니까 로그 3의 n 플러스 2가 로그 3의 n 플러스 3보다 작냐? 우리 이런 대소 비교할 때는 너무 간단하지. 일단 로그 함수에서요.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무슨 함수라고 얘기하지? 증가 함수죠. 증가 함수. 증가 함수라고 하는 말은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커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표현을 하자면 진수가 클수록 함수 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a가 1보다 작은 이 상황에서는 함수하고 무수하기 때문에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밑이 3이다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런 증가함수가 될 텐데 진수가 커지면 클수록 함수값이 크기 때문에 이 진수 비교만 하면 된다는 거야.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n은 자연수.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지. 따라서 뭐 맞는 말인 거지. 뭐 이런 건 너무 단순한 문제고. 그럼 니은이 한번 볼까? 니은은 자 진수가 똑같은데 여기는 밑이 3분의 1 n 플러스 2가 되고 크더라. 로그 2분의 1 n 플러스 2라고 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이 다르면 그래프 개형이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데 축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3분의 1이야. 이게 이렇게 y는 로그 3분의 1에 x가 되는 거고 2분의 1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y는 로그 2분의 1에 x. 근데 n 플러스 2라는 진수가 똑같은 상황 1보다는 크겠지. 어딘가에 n 플러스 2가 있을 거야. 그럼 누가 더 크냐 이거야? 얘가 더 크다. 얘보다 더 크다. 3분의 1이 더 크다. 맞는 거지.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보면 로그 2에 n 플러스 3 로그 3에 n 플러스 3 어때 이거는? 이해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프 개형만 증가로 바꿔 뿌린 거야. 크면 클수록 축대에 가까워진다고 그랬더니 얘가 로그 3이라면 로그 22 때는 얘가 된다 이거지. 얘는 로그 2 되고. 근데 진짜에 n 플러스 1은 똑같잖아. 누가 더 클까? 2가 더 틀려요. 됐어요? 여기까지 뭐 그래프만 그리면 그냥 쫙 나오지. 근데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리을을 한번 보자. 진수도 다르고 밑도 다른 상황인 거야. 지금 리을 로그 2에 n 플러스 2가 되고
이거는 어떻게 좀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밑도 다르고 진수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잘 안 된다니까. 그런데 또 이 안에서 특징을 찾아보면 진수 차이가 정확히 하나 차이인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요거를 어떤 로그 2의 x 로그 2의 x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y는 로그 2의 3의 어떤 x가 있는데 요 x에다가 n 플러스 2를 대입해 버리면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런데 지금 얘가 1만큼 더 크다는 것은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x 플러스 1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 x 자리에 진수인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순간 비교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로그 2x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y는 좀 폭을 크게 해볼까? y는 로그 2의 x. 근데 원래 로그 3의 x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맞아요? 폭이 작게. 근데 얘를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이게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되는 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에 차이가 정확히 하나 차이잖아. 그럼 2 대입하는 순간 x에 2 대입하는 순간 얘는 뭐가 돼? 로그 2의 2니까 1이지. 여기에 2 대입하면 1이잖아. 근데 여기는 1 값인 거고 여기가 1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데 n 플러스 2는 n은 일단 자연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x에 n 플러스 2를 대입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 n 플러스 2는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x는 n 플러스 2. 그럼 요 그래프의 이 점이 바로 뭐야? y는 로그 2의 n 플러스 2가 되고 이 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y는 로그 3의 n 플러스 3이 되거든요. x값에다가 n 플러스 2를 대입했으니까 같은 진수값에 대한 그래프의 높낮이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커? 로그 2 값이 더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평행 이동 시켜서 문제를 풀어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지. 네, 대표 이제 16번째는 이제 최대 최소가 함수 하면은 어떤 함수든 간에 최대 최소 구하라는 건 100%야. 100%가 안 되지. 다시 3번에 정역의 범위가 7 이하 마이너스 2분의 7 이상이다. 자 그런데 함수 y는 로그 7에 4x 플러스 k 마이너스 6인데 이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일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중요한 건 그래프 개형을 보는 거지. 그런데 그래프 개형을 볼 때 얘들아 전체적으로 봐야 돼. 민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라고. 일단 x의 개수를
관찰해야 되고 x의 개수가 플러스라고 하면 대칭 이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평행 이동은 x의 개수의 부호가 변하지가 않잖아. 맞아요? y의 개수도 관찰해 보면 이거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x축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 요 그래프는 밑을 보고 요 증가구나. 요 증가함수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끝나는 거지. 그때 정의역의 범위가 어디라고 그랬냐? x가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7까지라고 했으니 우리는 얘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정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7,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 그래프 자체가 이 점을 지난다는 거지. 우리 지나는 점은 항상 그래프에 해가 된다고 이렇게 자꾸 대입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대입하면 K값이 나올 거고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5는 로그 27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7 대입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14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로그 7 K 마이너스 14는 1이 되겠다. 따라서 K 마이너스 14는 7이면 되겠지. K는 21이다.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지. 자, 16-4번도 한번 볼게요.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실수 A에 대해서 정역이 2부터 5까지라고 정해졌고, 근데 Y는 로그 미시 A EX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놈의 최대값은 2, 최소값은 1이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거야. 자, 그래프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X의 부호, Y의 부호 마이너스 변함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 위만 보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 A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감소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때문에 요게 2가 되고 여기가 5라고 한다면 얘가 5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이 바로 최대값이 2가 되는 거. 요 점은 최소값이 5,1이 된다는 거지. 그럼 각각 이 두 점을 모아기만 하는데 여기다 대입을 한다면 AB 값을 찾아낼 수 있다. AB 값 찾고 곱해주면 되겠지. 뭐 그거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자, 이제 대표 이제 17번은 뭐냐? 기본 형태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새로운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인 거야. 자, 한번 보자고요. 17-3번의 문제를 보자고. 자, 3일 이상이고 6 이하의 정의역에 대해서 로그 y는 미시 3분의 1이고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로그 함수를 볼 때 요 진수 자리에 있던 게 x에 대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게 차수가 1차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 형태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새로운 함수로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거든. 그렇지? 뭐 fx는 로그 a의 gx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근데 gx는 진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준 이유가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가장 단순한 기본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나기 위해서 치환하는 거지. 새로운 문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라는 절대값을 어떤 새로운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우리는 y는 로그 3분의 1의 t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저쪽에는 얘를 이렇게 감상표가 되겠구나. 그리고 t의 범위가 어디냐? t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최소값이 결정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치환을 했을 때는 항상 그 목적이 치환한 놈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돼?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그 지난번에 이거 나한테 질문했었잖아. 기억나니? 감 잡았다고 그랬잖아. 이거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거는 함수값 자체가 음수일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x축 밑으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이 어떻게 될까? x제곱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꼭지점 자체는 지금 5,9 마이너스 9 요게 있단 말이야. 맞아요? 뭐 그래프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될 건데 x축 밑에 있는 애 끌어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5,9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실수 전체 범위였다면 t의 범위는 그냥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이거 함수값 자체를 t라고 줬으니까 t는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x 범위가 주어졌다는 거야. x 범위가 3에서 6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야. 그럼 여기가 같은 높이의 6이 있을 거고 3이 6이 있겠지.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최대값, t에 대한 최대값이 9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3일 된 거지. 그럼 여기 3 대입해보자는 거야. 여기다 3 대입할 거야. 3? 몇이지? 3 빼기 9 마이너스 5 절대값 5네. 5 됐습니까? 이제 t의 범위가 결정이 된 거라고. 5에서부터 9까지 보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그래프에서 뭘 찾으려고 그러냐?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t가 9입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9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로그 성질에서 이거 3분의 1은 어떻게 되지?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이거 나갈 때 역수로 나가고요. 이거 나올 때 그대로 넣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로그 3의 3의 제곱 이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쉬워도 되지. 진짜. 빨리 마셔. 최소 거꾸로 그렇잖아. 아, 예지가 아니구나. 17-3이라고 써줬는데? 자, 안겠지? 너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주도 그러고 자꾸 금요일마다 몇 점 갈 거야?
자, x의 범위는 4부터 7까지 제한된 범위를 줬어. y는 로그 a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0 이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었을 때 a를 구하라. 근데 a는 0과 1 사이가 된대요. 똑같은 유형 문제지. 새로운 함수 자리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t라고 치환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30 맞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를 t라고 치환해야 하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항상.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오니? 이거 인수분해가 정수로 되나? 아이씨 인수분해 안 되네. 근데 한번 보자고. 판별식을 보자. 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음수네. 맞지? 이거 판별식이 지금 음수가 나왔거든?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니 이거? 그래프 자체가 x축과 전혀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 무조건 양수라는 절대 부등식인 거야 얘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식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뭐를 확인해야 될까? 이 범위 내에서의 치환된 t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일까요? 꼭지점만 찾아볼까? 몇이지? 5, 맞아요? 50 플러스 30 나온 5,5 맞아? 5,5인데 자 여기가 5인데 4부터래. 4가 여기야. 여기가 6이 되겠네. 4, 5, 6,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 그럼 t의 범위는 최소가 5 이상이 될 거고 가장 낮은 값이 5인 거니까 최대는 x가 7이 된 거지. 그럼 7 대입해보자. 77에 49에 70에다가 30 9가 되겠다. t의 범위. 그럼 끝난 거야. 그럼 얘는 y는 로그 a의 t가 되는데 t의 범위는 5부터 9까지 돼. 그런데 심지어 a는 또 1보다는 작은 감소함수래. 근데 t는 5에서부터 9까지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고 했지? 이 점이 바로 9,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뭘 구하라고? a를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대입하면 되겠지. 지나는 점 항상 대입하면 참이니까 로그 a에 9다. 됐어요? 그래서 진수는 미세 거듭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고, 따라서 a 제곱은 9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러니 a는 3분의 1입니다 라고 쓰면 정답이 되겠지. 대표제 18번도 최대 최소인데 이거 이제 로그라는 걸 처음 배운 학생 입장에서 제일 또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거 실수 많이 하더라고. 이거 뭐야? 이거 n이라고 쓴 거야. n제곱. 로그 성질에서는 이 진수의 거듭 제곱인 n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로그 2x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실수한다는 게 뭐냐면 서로 좀 못하는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거를 또 이렇게 쓴다? 미친 거지. 이거 절대 이거 아니야. 이거의 의미는 얘의 의미는 x를 n번 곱한다는 거야.
진수가 제곱한 거고 얘는 로그 2의 x 자체를 n 번 곱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아니야. 오케이? 이런 실수 이거 어이없는 실수지. 그래서 왜 저런 실수를 하냐면 수업을 곧잘하는 애들도 실수를 해. 왠 줄 알아? 이게 중학교 때부터 괄호 쓰는 연습을 안 해. 이 괄호의 중요성을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이 중학교 때 이렇게 쓰지 않고 고등학교 때로 넘어가고 항상 1등급을 하는데도 식을 쓸 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하면 이렇게 쓰는 학생을 봤어 내가. 웃기지? 이거 완전 다르다는 거야 얘는 의미 자체가. 근데 이렇게 쓰는 애를 봤다고 내가. 근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1등급이야. 어떻게 이런 애가 학교에서 1등급을 할 수가 있지? 이걸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고치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 못 고치더라 이거야. 심각한 거야. 그러니 이런 실수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야 로그 2의 x를 n제곱해 이렇게 쓴다는 거야. 로그 2의 x를 n제곱하세요 하면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이런 실수 하는 학생을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가로가 있고 없고가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자 18-3번도 볼 건데요. 자 로그 x 제곱 밑이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뭐가 있는 거지? 로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했었던 건데 밑이 아무것도 안 써있어. 여기가 뭐야? 상용로그지. a 플러스 b. 상용로그라고 이제 말은 표현하는데 우리 제곱근도 지수에서 처음 다룰 때 제곱근 2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 원래 2가 있는 거라고. 근데 자주 쓰니까 지운 거잖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용 문어지. 농담한 거야. 밑이 10인 로그는 상용 로그니까 항상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니까 10을 생략했으니 제곱근은 상용 제곱근이라고 해야지. 옥수로가 한 말인데 원래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한다고 그랬지? 매일 12시까지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했어? 금요일 때쯤 되면 반 돌아가 있다고 내가. 토요일날 내일은 미쳐있어. 그 다음에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 오면 정상인이 돼 있는. 아쉽다. 왠지 월요일날 수업을 나랑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미쳐 돌아갈 때쯤 와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해요. 재미없지? 재미없는 와중에서도 재미를 느껴봐. 자, 이거 로그 x를 제곱하라는 거라고. 맞지? 근데 지금 밑이 10인데 얘는 10이 아니야. 그럼 똑같게 만들어줄 거라고 일단. 로그 x의 제곱 잡아주고 이거 10의 2분의 1 제곱이네. 2분의 1 제곱이 역수로 나가니까 2a 로그 x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걸 플러스 b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야. 근데 x가 10분의 1일 때 최소값 3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10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 그리고 그 함수값은 3이야 라고 한다면 뭐밖에 얻을 수가 없어. a와 b의 관계식밖에 찾아낼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지. 모양이 똑같은 이런 애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 배워왔거든. 치환하는 거. 그럼 이것도 t라고 치환해볼까? t. 근데 우리 항상 치환을 하면 치환한 그 새로운 문자에 대한
범위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기에는 x의 범위가 뭐니? 진수잖아.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0보다 컸을 때 t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로그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왜 그러지? 이거 미실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인 거잖아. 증가함수라고. 계속 t 값은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간단 말이야. 실수 전체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 그러면 y는 t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고 2at 될 거고 플러스 b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t에 비하면 이차함수네. 맞지? 이거 뭐야? t 플러스 a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t에 대한 이차함수인 거니까 t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뭐라고? t의 범위가 실수 전체에서 보는 거야. 바로 여기가 최소값이 된다는 거고 직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이 요놈이 최소값인 거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가 3인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첫 번째 식을 찾았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a가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만 찾으면 b 값이 결정되는 거라고. 근데 얘들아 이 마이너스 a라는 건 누가 마이너스 a인 거야? t가 마이너스 a잖아요. 조심해야지.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누가 x가 10분의 1일 때 최소값을 나눈다고 그랬구나. t가 뭔데? 로그 x야. 그러면 x가 10분의 1일 때의 그 t 값이 마이너스 a 값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게 이게 t 값인 거니까 a는 1이 돼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a가 1 그럼 b는 3 a 플러스 b는 5가 정답이 되줘야겠다. 이게 함수든 어떤 방정식이든 부정식이든 치환 형태의 문제는 계속 나오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일정이에요. 치환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져와야 될 건 t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느냐 그걸 찾아야 될 거고 그 다음 이거에 주어진 어떤 함수값인 거지 얘가 10분의 1, 3을 지난다라는 건 요 x값에 10분의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3이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에다가 3을 t에 3을 대입 10분의 1을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너희들 봐봐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과정을 잘 봐봐 2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우잖아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 뭐야? 1차 함수 배우지 3학년 때 잘 생각해봐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웠지 고1 때는 뭐 고차 방정식 막 배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함수를 배웠잖아 근데 2학년 때선 함수를 배우고 방정식 부정식 뒤에 나와 왜 바꾼 거야?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왜 바꾼 거야? 원래 수학이라는 게 방부등식을 먼저 배우고 함수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왜 바꿨을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 생각엔 그거 같아 내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더럽게 못했었거든 얘기했었나? 중학교 1학년 때 수포자였어 내가
이거 못 풀었어 내가 1학년 때. 지금 너네들한테 얘기하지. x가 3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 영어가 3이 됐잖아. 어떻게 영어 x에서 1을 뺐는데 숫자가 나오지? 아무튼 수학에 대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네는 영어를 언제 배워?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선생님들은 영어 대문자 A, B, C를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배웠거든. 근데 수학에서는 아직 소문자 배우지도 않았는데 소문자 X, Y가 막 나오고 있는 거야.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수학을 포기했었어 1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꿈이 생겼지. 장교. 육군 장교가 되는 게 꿈이 아니야. 꿈이 됐어. 근데 장교가 되려면 아무리 못해도 사교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야. 근데 2학년 갔는데 X도 못 풀 때 Y도 구하잖아. 하고 다녔지. 근데 우리 때는 학원이 한 반에 50명이었어. 50명인데 49명이 끄떡끄떡 하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질문할 수 있겠어? 못하지. 학원은 다닐 때 혼자 독학한 거야. XY를 구하는데 한 달은 넘은 것 같아. 근데 터득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X를 못 구한 얘가 너무 짜증나는 거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함수라는 파트를 너희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방정식, 부등식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야. 방정식을 풀 줄 알고 부등식을 풀 줄 안다고 해서 함수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함수 개념을 다 알아? 방부등식 다 풀리는 거야. 왜 그걸 목적을 의도로 해서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나? 어려운 것부터 하세요. 그럼 쉬워집니다. 너네 이제 고등학교 나오면 모의고사 볼 거 아니니 30번부터 풀어. 그럼 문제가 점점 쉬워질 거야. 맞잖아. 왜 점점 문제가 쉬워지지? 미친 거 같지? 자, 18-4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x의 범위가 2분의 1부터 16 사이가 되는데, 자, y는 마이너스 4 플러스, 자, 로그. 얘들아, 이거 몇이니? 잘 안 보여. 로그 2야 3이야? 자,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상황을 잘 보면 밑과 지수의 모두 미지수가 있는 상태잖아. 밑과 지수의 모두 미지수가 있는 상태야. 맞지? 근데 이게 어떤 지수 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로그 함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사실. 얘들아, 지수 함수는 뭐예요? 밑이 상수야. 지수 자리에 변수가 있는 게 지수 함수야. 그 밑은 1보다 작냐 1보다 크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지수 함수도 아니고 로그 함수도 아니야. 그리고 얘를 치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치환할 거야? 이걸 치환한다고? 로그 2의 x를 치환하면 뭐 변수가 하나로 줄이는 것도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이런 상황은 사실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옛날부터 나오니까 주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은 얘들아 나중에 너희들 고등학교 이제 3학년, 2학년 미적분 2를 배우게 될 때 그때 로그 미분법 해가지고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 이거 밑이 2인 로그잖아.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어차피 얘는 같은 식인 거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얘가 핵심이야.
자, 무슨 말이냐? 자, 로그 2의 y. 됐어요? 근데 물론 또 엄연히 얘기하면 그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왜 진수는 0 이상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2의 x가 되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게 뭐야? x 지수가 되는 거잖아, 얘가. 진수의 거듭제곱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로그를 양변에 취하는 순간 y가 진수가 되는 거고 얘가 진수가 되는 거라고. 지금 진수의 거듭제곱이 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네모칸은 뭐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로그 2의 x에 마이너스 4 로그 2의 x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로그 2의 x의 전체 제곱을 하면 될 거고 곱하기 4 로그 2의 x가 된 거예요. 뭐 아까 우리가 다뤘던 거 똑같은 문제를 변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t는 일단 범위가 어떻게 된다? 실수 전체 범위가 되는데 x의 제한된 범위가 더하잖아. 그럼 t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지. 근데 t는 밑이 2인 로그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로그 2를 다 씌워주면 자 증가함수인 거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인 거잖아. 그럼 진수가 얘가 가장 큰 거지. 부등호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그런 t의 범위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이상의 4 이하가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로그 조심해야 되는 건 2의 y는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될 거고요.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땅땅땅땅땅 t가 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둘까? 3이라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가 4라고 한다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 관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또 실수할 수 있는 거는 최소값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t가 2일 때 최소값이 된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t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5가 되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실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최대치수를 뭐라고 그러잖아. 최대가 5고 최소가 마이너스 4라고 쓴다면 틀린다. 다 잘 풀고 틀리게 된 거야. 얘들아, 이 함수에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야? 목적이 뭘 구하라는 거야?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2가 있어. 0 줬어. 이걸 풀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라 이렇게 문제 주잖아. 연우야,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이 뭐냐고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야? 답을. x를 구하라는 거라고 목적이. 요거에 함수값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뭘 구하라는 거냐고. y값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x의 이 범위 내에서 가장 큰 y값과 가장 작은 y값을 구하라는 거라고. 이거 최소값 뭡니까? 하면 너네 뭐라 그래? 0이라고 하잖아. 그 0이 누굴 얘기하는 건데? y값이 0이라는 거야. x가 0부터 4까지 있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6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16이 누군데? y값이 16이라는 거라고. 그럼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x에 따른 y값의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애초에 처음에 뭘 해버렸어? 양변에 로그를 채워버렸다고. 로그 2의 y가 얘가 된 거라고. 그럼 로그 2의 y가 최대가 되는 게 온 거고요. 최소가 되는 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인 거야. 로그 2의 y가 5가 최대라는 얘기야. 그러니 y는 최대값이 2의 5제곱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로그 2의 y가 5란 말이야.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3거고 그럼 최소값은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2의 마이너스 4제곱. 얘가 최소값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요 좌변이 로그 2의 y는 t값인 거잖아. 근데 t가 2일 때 최소값이 마사가 나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2에 대한 t값에 대한 대응하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4라는 애가 나왔는데 그 마이너스 4가 y값이 아니라는 거라고.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4값이 됐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의 목적은 y값을 구하라는 거라고. 로그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목적을 방향을 까먹으면 안 돼. 막 풀고 있다가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러는 거 안 된다고. y를 구하는 거야 지금. 함수값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y값의 가장 큰 끝과 작은 값을 구하라. 32이 돼야 되고요. 16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